11월의 어느 오후 자작나무 오솔길을 따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애는 삶이란 정말 멋진 것이라고 새삼스레 느꼈다. 아주 멋진 하루였다. 애의 작은 왕국에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갔다. 세인트 클레어 도닐이 다른 남자애들과 이름 때문에 싸우지도 않았고, 프릴리 로저스는 치통 때문에 얼굴이 부어서 주위 남자애들에게 눈길을 돌릴 틈이 없었다. 바바라 쇼는 사고를 한 번밖에 일으키지 않았다. 바닥에 물 한 바가지를 흘린 것 말이다. 그리고 앤서니 파이는 아예 학교에 오지 않았다. 혼잣말을 하던 어린 시절 습관을 버리지 않은 앤이 말했다. 올해 11월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 11월은 보통 우울한 달인데 말이야. 꼭 한 해가 자기가 늙었다는 걸 갑자기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흑흑 울면서 속상해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올해는 아주 우아하게 나이 들고 있어. 머리가 잿빛이 되고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아한 노부인처럼 말이야. 요즘 낮은 낮대로 아름답고 밤은 밤대로 상쾌했어. 지난 2주일 동안 참 평화로웠어. 데이비마저도 사고를 치지 않고 잘 지냈고 말이야. 데이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숲이 참 조용하네. 나무 꼭대기를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말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꼭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같아. 숲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아름다운 나무들아, 내 친구인 너희들을 하나하나 사랑해. 발걸음을 멈춘 애는 가느다란 어린 자작나무에 팔을 두르고 크림색이 도는 흰 나무 껍질에 입맞췄다. 때마침 오솔길에서 나타난 다이애나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앤셜리, 넌 어른이 된 신용을 해도 혼자 있을 때는 아직도 어린 소녀구나. 그럼 어린 시절의 습관을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앤이 명랑하게 말했다. 나는 14년 동안이나 어린아이로 살았고 어른과 비슷하게 된 건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 난 숲에 있을 땐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 들 것 같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내가 공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잠들기 전 3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말이야.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마릴라 아주머니를 도와 쌍둥이를 돌보느라 바빠서 보통 때는 상상을 할 틈이 없거든. 매일 밤 초록 지붕집 동쪽 방에서 잠들기 전에 내가 얼마나 멋진 몸을 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난 언제나 내가 아주 근사하고 당당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되었다고 상상해. 유명한 프리마돈나나 적십자의 간호사다 여왕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거야. 지난밤엔 여왕이 되었었어. 여왕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건 진짜 근사해.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이 재밌는 걸 다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여왕을 그만하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도 있어. 현실에선 그렇게 못하는데 말이야. 하지만 이 숲에서는 아주 다른 종류의 상상을 하게 돼. 나는 오래된 소나무 속에서 사는 나무요정이야. 아니면 쪼글쪼글한 잎사귀 밑에 숨어있는 갈색 숲속 요정이거나, 아까 내가 입맞춘 하얀 자작나무는 내 자매야. 우리가 다른 점이라곤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사람이라는 점밖에 없어. 사실 그건 차이라고 할 수도 없어. 다이애나, 너는 어디 가는 길이야? 디킨스네 집에 엘버타가 새 옷을 재단하는 걸 도와주기로 했거든.
앤, 우리 오늘 저녁에 그쪽에서 만나서 같이 집으로 가는 건 어때? 그래, 프레드 라이트가 읍내에 가서 없으니까 말이야. 앤이 지나칠 정도로 순진무구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말했다. 프레드 라이트는 다이애나의 약혼자이다. 다이애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돌리더니 가버렸다. 하지만 기분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앤은 정말로 그날 저녁 딕슨네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초록 지붕집에 도착하니 다른 생각을 깡그리 잊게 만드는 대단한 사건이 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릴라가 마당에서 앤과 마주쳤는데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였다. 앤, 도라가 없어졌어. 도라가요? 없어졌다고요? 대문에 매달려 놀고 있던 데이비를 쳐다본 앤은 데이비 눈동자가 흥미진진하다는 듯 반짝이는 것을 눈치챘다. 데이비, 도라가 어디 있는지 아니? 아니, 몰라. 점심 먹은 이후로 못 봤어. 멕시코. 데이비가 단호하게 말했다. 마릴라는 말했다. 나는 1시부터 집에 없었어. 레이첼 린드가 갑자기 남편이 아파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날 불렀거든. 내가 떠날 때 도라는 부엌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데이비는 헛간에서 진흙으로 파이를 만들면서 놀고 있었어. 30분 전에 돌아왔는데 도라가 보이지 않는 거야. 데이비는 내가 떠난 이후로 도라를 못 봤다고 하더구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데이비가 맹세하듯 진지한 말투로 말했다. 아마 근처에 있을 거예요. 도라는 혼자서는 멀리 가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아마 집안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마릴라는 고개를 저었다. 온 집안을 다 찾아봤어. 그런데 어쩌면 별채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꼼꼼한 수색이 이루어졌다. 마음이 심란해진 두 사람은 집안 구석구석, 마당, 별채를 샅샅이 뒤졌다. 애는 과수원과 유령의 숲을 돌아다니며 도라의 이름을 외쳤다. 마릴라는 촛불을 들고 지하 저장실을 살펴보았다. 데이비는 앤과 마릴라를 번갈아 따라다니며 도라가 있을 만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계속 이야기했다. 결국 앤과 마릴라는 마당에서 다시 만났다. 이렇게 이상한 일은 정말 처음이야. 마릴라가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앤이 애처롭게 물었다. 우물에 빠졌을지도 몰라. 데이비가 명랑한 목소리로 추측했다. 앤과 마릴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사실 두 사람 다 집을 뒤지면서 그 생각을 하긴 했지만 차마 그런 끔찍한 말을 입 밖으로 낼 자신이 도저히 없었던 참이었다. 그럴 수도 있어. 마릴라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거의 졸도할 것 같은 기분이 된 애는 우물로 달려가 밑을 내려다보았다. 두레박이 우물 안에 놓여 있고 저 아래에는 잔잔한 물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우물은 에이번리 마을에서 가장 깊었다. 만약에 돌아가, 애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애는 몸서리치며 몸을 돌렸다. 해리슨 시내로 가봐라. 마릴라가 양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해리슨 씨랑 존 헨리 둘 다 집에 없어요. 읍내에 갔거든요. 베리 씨한테 가볼게요. 베리 씨가 긴 밧줄 뭉치를 들고 앤과 함께 돌아왔다. 밧줄 끝에는 밭을 갈 때 쓰는 갈퀴가 달려 있었다. 공포로 얼어붙은 마릴라와 앤이 지켜보는 동안 베리 씨는 우물 밑으로 밧줄을 늘어뜨렸다. 그동안 데이비는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로 대문에 걸터 앉아 이들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베리 씨는 안심한 표정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도라는 우물에 없어요. 그런데 대체 어디에 간 건지 정말 이상하네요. 꼬마 친구, 너는 도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모른다고 12번쯤 말했어요. 데이비가 기분이 상했다는 듯이 말했다. 어쩌면 불황자가 와서 데려갔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돼! 도라가 우물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난 마릴라가 날카롭게 말했다. 도라가 해리슨 시내 쪽으로 간 건 아닐까? 지난번에 너랑 같이 해리슨 시내 갔던 이후로 도라가 앵무새 얘기를 계속했었잖니. 제 생각에 도라가 혼자서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가볼게요. 앤이 대답했다. 그때 아무도 데이비를 보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쳐다보았다면 데이비의 표정에 명백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데이비는 살며시 대문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자신의 통통한 다리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달려서 헛간으로 뛰어들어갔다. 앤은 별 가망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해리슨 씨네 집으로 서둘러 뛰어갔다. 문은 잠겨있고 커튼도 내려져 있었으며 집 어디에도 생명체의 흔적은 없었다. 앤은 베란다에 서서 큰 소리로 도라를 불렀다. 앤 뒤의 주방에 있던 진저가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하지만 그 소리 사이로 앤은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는 해리슨 씨가 공구 창고로 쓰는 마당 안의 작은 별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앤은 재빨리 소리가 나는 문으로 달려가 걸쇠를 열었다. 그리고 뒤집어진 모통 위에 앉아 울고 있던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꼬마를 안아들었다. 아, 도라, 너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왜 여기 있는 거야? 데이비랑 같이 진저를 보러 왔었어. 근데 진저가 보이진 않았어. 데이비가 문을 발로 차서 진저가 욕만 했어. 그 다음엔 데이비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는데 나가더니 문을 잠가버렸어.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어. 난 계속 울었어. 진짜 무서웠어. 너무 배고프고 추워. 앤 언니가 안 올 줄 알았어. 도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데이비가? 앤은 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워진 앤은 도라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데이비의 행동 때문에 슬퍼서 도라를 무사히 찾았다는 기쁨도 잘 느껴지지 않았다. 도라를 가둔 것까지는 장난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데이비는 거짓말을 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 앤은 그 사실만큼은 눈 감아줄 수 없었다. 실망감이 너무 커서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앤은 데이비를 아주 사랑하게 된 참이었다. 자기가 얼마나 데이비를 사랑하고 있는지 조금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다. 데이비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앤의 마음은 너무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마릴라는 조용히 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데이비에게 전혀 유리할 게 없어 보이는 분위기였다. 베리 씨는 웃으면서 데이비를 바로 혼내주라고 조언했다. 베리 씨가 돌아간 후 앤은 덜덜 떨며 우는 도라를 달래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저녁을 먹인 후 침대에 눕혔다. 주방으로 돌아오니 엄숙한 표정을 한 마릴라가 때마침 주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거미줄 투성이가 된 못마땅한 얼굴의 데이비를 데리고 아니 끌고 오는 중이었다. 마구간 가장 구석에 숨어 있었던 데이비를 방금 찾아낸 참이었다. 마릴라는 방 중앙에 있는 깔개 위로 데이비를 끌어다 놓고
동쪽 창가에 앉았다. 애는 서쪽 창가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사건의 범인이 서 있었다. 데이비의 등은 마릴라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겁을 먹은 듯 의기소침해 보였다. 하지만 앤을 향하고 있는 데이비의 얼굴은 약간 부끄러운 듯한 기색이 있긴 해도 일종의 동지애 같은 것이 눈동자에 서려 있었다.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거란 사실은 알지만 나중에 앤과 함께 웃으며 그 일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듯 했다. 하지만 앤의 회색 눈동자에는 웃음기라고는 전혀 서려 있지 않았다. 데이비가 한 것이 그저 장난이었다면 앤의 눈에 미소가 남아있을 수도 있었지만 말이다. 지금은 끔찍하다는 듯한 눈빛만 담겨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굴 수 있니, 데이비? 앤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비는 불편하다는 듯 꼼지락거렸다.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이 집에선 모든 게 너무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래켜주면 재밌을 줄 알았어. 진짜 재밌었잖아. 약간 겁을 먹고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데이비는 자기가 한 일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넌 거짓말을 했어, 데이비. 앤이 더욱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비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거짓말이 뭐야? 뻥치는 거 말하는 거야?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 말이야.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 데이비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앤 누나랑 아줌마가 안 놀랐을 테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앤은 아까 겁에 질려 뛰어다녔던 행동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걸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데이비의 뉘우치지 않는 태도는 결정타였다. 커다란 눈물방울 2개가 앤의 눈을 가득 채웠다. 데이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게 얼마나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니? 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데이비는 경악했다. 앤 누나가 울고 있다. 내가 앤 누나를 울렸다. 진실한 후회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데이비의 따뜻하고 작은 마음을 가득 채웠다. 데이비는 앤에게 달려가 무릎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앤의 목에 팔을 두르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데이비가 흐느꼈다. 뻥치는 게 잘못인지 몰랐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 옆집에 살던 스프루시네 애들은 매일매일 뻥쳤어. 게다가 뻥이 아니라고 맹세까지 했어. 누나가 좋아하는 폴 어빙이라는 애는 뻥을 절대 안 치겠지. 여기 온 뒤로 걔처럼 착해지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이제 애 누나는 다시 날 사랑하지 않겠지. 하지만 뻥치는 게 나쁜 거라고 미리 말해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울게 해서 미안해, 애 누나. 앞으로 절대 뻥 안 칠게. 데이비는 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마구 울었다. 불현듯 데이비를 이해하게 된 앤은 데이비를 꼭 안아주며 데이비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너머로 마릴라를 쳐다보았다. 마릴라 아주머니, 데이비는 거짓말을 하는 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제 생각에 앞으로 거짓말을 안 한다고 약속하면 우리가 용서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할게. 이젠 나쁜 걸 알았으니까. 데이비가 훌쩍이는 와중에 맹세하듯이 말했다. 내가 만약에 또 뻥을 친다면. 데이비는 적절한 처벌을 찾느라 곰곰이 생각했다. 나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도 좋아, 앤 누나. 뻥이라고 하지 말고 거짓말이라고 해야 해. 선생님답게 앤이 말했다. 데이비가 눈물 범벅이 된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올려다보며 질문했다. 왜? 거짓말은 되고 뻥은 안 되는 거야? 궁금해. 똑같은 말인데. 뻥은 비속어야. 아이들이 쓰면 안 되는 말이야. 데이비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나 많을 줄 몰랐어. 뻥, 아니, 거짓말은 엄청 쓸모가 많은데 하면 안 되는 거라니 속상해. 하지만 앞으로는 안 할게. 이번에 거짓말한 걸로는 무슨 벌을 줄 거야? 너무 궁금해. 애는 부탁하는 듯한 눈길로 마릴라를 바라보았다. 마릴라는 말했다. 이 애한테 너무 엄하게 굴고 싶진 않구나.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말이야. 스프로신 애들은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질 못했고 가엾은 메리는 아파서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었을 테고 말이야.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6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알 수는 없지. 데이비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하지만 도라를 가둔 것에 대해선 벌을 받아야 해. 저녁을 안 주고 재우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안 떠오르는데 그건 너무 많이 했어. 앤,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니? 아마 넌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상상력이란 걸 발휘해서 말이야. 하지만 벌은 너무 불쾌한데 저는 즐거운 것들만 상상해요. 안 좋은 것들은 세상에 이미 너무 많아서 새로운 걸 상상해낼 필요가 없어서요. 앤이 데이비를 껴안으면서 말했다. 결국 데이비는 침실로 보내져서 다음날 정오까지 거기 있어야 했다. 데이비가 무슨 생각을 한 게 틀림없었다. 앤이 자기 방으로 자러 갔을 때 데이비가 앤의 이름을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니 말이다. 앤이 가보니 데이비는 침대 위에서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데이비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앤 누나, 누구든지 아니,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궁금해. 그럼 안 되고 말고. 어른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어른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데이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 마릴라 아줌마는 나빠. 거짓말을 했거든. 나보다도 더 나빠. 나는 거짓말이 나쁜 건지 모르고 있지만 아줌마는 알면서 했으니까. 데이비 키스, 마릴라 아주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셨어. 앤이 화가 나서 말했다. 아니야, 했어. 화요일에 아줌마가 나한테 내가 기도를 매일 밤 안 하면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했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말이야.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데이비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앤은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지금 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을 참으며 마릴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아니야, 데이비 키스. 바로 오늘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잖아.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데이비는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녁을 못 먹고 자는 걸 말하는 거구나. 하지만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
물론 좋지는 않아. 하지만 너무 많이 해봐서 익숙해졌어. 그리고 내가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해서 음식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야. 아침에 2배로 먹으니까. 데이비가 우습다는 듯이 말했다. 그걸 말한 게 아니었어. 오늘 데이비 내가 거짓말 한 일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그리고 데이비, 애는 침대 발판 위로 몸을 숙이고 꼬마 범인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손가락을 저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건 아이한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이야. 거의 가장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아주머니의 말은 사실이야. 하지만 난 나쁜 일은 재밌는 일인 줄 알았는데. 데이비가 실망한 듯한 목소리로 항변했다. 데이비,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주머니 탓은 아니야. 나쁜 일이 꼭 재미있는 일은 아니야. 보통 아주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이지. 그래도 마릴라 아줌마랑 앤 누나가 보물속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웃겼어. 데이비가 자기 무릎을 안으며 말했다. 애는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까지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다가 응접실 의자에 주저앉아서 옆구리가 아플 때까지 웃었다. 뭐가 웃긴 건지 나도 좀 알려주렴. 오늘은 웃을 일이 별로 없구나. 마릴라가 약간 미소를 띠고 물었다. 아주머니도 웃겨 하실 거예요. 앤이 확신했다. 마릴라는 정말 웃었다. 그걸 보면 앤을 입양한 이후로 마릴라가 얼마나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릴라는 곧이어 한숨을 쉬었다. 내가 데이비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긴 했는데 데이비 때문에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내가 카모디 연주회에 간 날 밤에 내가 데이비를 재울 때의 일이었지. 데이비가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하길래 해준 말이었어. 자기 같은 어린애는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별 상관없을 거라고 하더구나. 나는 그 애한테 우리가 뭘 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런 아이는 정말 처음이야. 정말 자신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쁜 애가 아니었어. 절대 나쁜 애가 아니었어. 그걸 이제야 알겠구나. 진짜 나쁜 게 뭔지 알고 나니까 말이야. 물론 내가 언제나 사고를 치곤 했어. 하지만 언제나 의도가 좋았잖니. 그런데 데이비는 정말로 나쁜 행동을 좋아하고 있어. 어머, 아니에요. 전 데이비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짓궂을 뿐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집은 데이비한테 너무 조용한 곳이에요. 같이 놀 남자애도 없으니까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을 넣게 되는 거예요. 도라는 너무 차분해서 데이비 같은 남자애랑 놀 상대가 안 되고요. 제 생각에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애도 7살이 되기 전에 학교에 가는 건 너무 이르다고 하셨어. 앨런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쌍둥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좀 하는 건 괜찮지만 학교에 가는 건 7살 전까지는 아니야. 마릴라는 단호했다. 그럼 데이비가 변할 수 있게 집에서 저희가 가르쳐야겠어요. 앤이 명랑하게 말했다. 단점도 있지만 데이비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전 데이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이런 말하면 사실 안 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도라보다 데이비가 더 좋아요. 도라가 아주 착한데도 말이에요. 마릴라도 털어놓았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사실 불공평하지. 도라는 사고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렇게 얌전한 애는 없을 거야.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도라는 너무 착해요.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얌전하게 있을 거예요. 원래부터 의젓하게 태어나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생각해냈다. 저희는 저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데이비는 정말 저희가 필요해요. 마릴라가 동의했다. 데이비한테 뭔가 필요하긴 한 게 분명해. 레이첼 린드 부인이라면 맴매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말이야.